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아크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코인은 차트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급등이었죠. 며칠 사이에 17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지만 당연히 이 박스권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횡보하면서 조금 하락하던 와중에 긍정적인 건 최근에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또 한 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치에 있는 대충 이 정도 시세가 이전부터 작용하고 있는 이 저항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코인에게 지금 중요한 건 이 저항을 맞고 또 한 번 떨어지면서 이 횡보세가 길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이 며칠간 상승력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상승력이 나와주면서 돌파해 준다라면은 더 크게 갈 수 있겠는데, 이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래대금 상단 위에 올라와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이 정보 탭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가총액도 700원 정도로 그 덩치가 상당히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아크코인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 중 대부분이 이 업비트에서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이 전형적인 김치코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이 국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펌핑을 만들고 차트를 그려나갑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500만 원까지 밑으로 뚫려 버렸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마찬가지죠.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은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세력들도 당연히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들어와서 의도적인 시세 펌핑을 만들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상승력의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이들은 다 덤핑하고 나가기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오는 차트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결정이 10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당연히 날아가겠죠. 시장 전체가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반등을 만들어낼 텐데 당연히 그럼 아크코인도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절대 거래대금 상단에 노출되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세가 유지될 때 이런 작은 종목들, 세력들이 들어와서 시세 펌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은 짧게 보면서 당장 이번 주, 이번 달 우리가 어떤 이슈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미리 예측하면 거기에 미리 대비하면서 그 장세에 알맞은 종목을 선택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기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더리움 선물 ETF의 승인 시점이 될 겁니다. 일단 최근 법원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긍정적인 법원 판결도 나와줬고 이 선물 ETF 승인에 대한 그 기간도 9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선물 ETF가 이미 2021년도에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 레버리지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 선물 ETF는 충분히 SEC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당시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을 때 2021년도 10월에는 이 비트코인이 60%라는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이 선물 ETF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60% 상승력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확실히 반등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재료는 맞다라는 거죠. 일단 2021년도와 지금은 장의 흐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런 큰 폭의 상승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저점을 잘 공략을 해야겠고 이만큼 상승력이 나와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매도 타점도 그때 상황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추가로 코인 시장도 당연히 글로벌적인 경제 이슈들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고요.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에 고용, 노동 이런 지표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원유 재고도 증시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주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마냐,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기준이 되는 연준에서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될 때쯤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시장이 또 관망세로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관망세로 지켜볼 때 당연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은 지금과 같은 장세를 유지할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세력들을 손 놓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작은 종목들이 또 튀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정보들도 공유해 드리면서 거기에 맞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함께 매매 진행하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부분 도움 받아보시면서 손실분 빠르게 복구하시고 수익 전환하시면서 재밌게 오래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